저는 결혼 5년차, 수도권에서 살며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제가 겪은 이 황당한 일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둥이고 위로 10살 차이 나는 형과 8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보다도 어린 저는 신우와 11살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 낳고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댁에서 저희를 애들 취급을 하더라고요. 남편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저도 30 중반인데 아직도 시댁만 가면 입도 뻥끗 못해요. 반면에 친정에서 저는 첫째 딸이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어요. 남편은 본인 형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어려워하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도 친한 느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친동생들과 아직까지도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남편과도 같이 놀고 술도 한 잔씩 마시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쉬는 날에 남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제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라 동생이랑 둘이 아이를 보며 배달음식 시켜놓고 맥주를 같이 마시고 있었죠. 한참 수다 떨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우리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신우가 종종 집에 들러서 김치도 가져다주고 반찬도 많이 만들었다면서 먹어보라며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재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뒤론 시댁 집안에서 신우가 거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치 떨어질 때 되었을 거라며 김치 한 포기랑 밑반찬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신우한테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신우가 반찬 한번 가져다 주면 빈통을 반납하면서 아이들 먹으라고 케이크를 사가기도 하고 고기나 치킨 같은 걸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우가 워낙 요리를 잘하고 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보라고 주기에는 민망하기도 하고 선뜻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집에 없는 줄 모르고 찾아왔던 신우라서 제 남동생이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반찬만 주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맥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붙들어서 신우와 남동생이랑 셋이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우리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한 술자리였는데 맥주 한 캔을 금방 비워버린 신우는 소주를 찾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더라고요. 원래 신우는 술을 정말 잘 마시고 평소에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량도 약하고 취해서 인사불성 되는 걸 싫어해서 맥주 한 캔이나 많으면 2캔 마시는 것이 고작입니다. 편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시작한 술자리였지만 신우가 소주를 2병 정도 마시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많았었는지 갑자기 본인 신세 한탄과 함께 저한테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뒤로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애 키우고 회사 다니기 바빠서 신우나 시아버님이 제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신우는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우가 집안을 대표해서 시아버지 댁에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가져다 드립니다. 저도 신우가 혼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아버님에게 제가 직접 집안일은 못 해드리지만 용돈도 드리고 휴일에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뵙고 있었죠. 명절이나 시댁 식구들 다 모이면 신우가 항상 술을 많이 먹고 완전 취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 아빠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러려니 했고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신우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빠 때문에 저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그날에는 우리 집이었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남동생도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왜 집안일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냐면서 앞으로는 막내 며느리인 저도 시아버지에게 신경을 더 쓰라고 하더군요. 한 동네에 첫째 아주버님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신우는 왜 자기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만만한 저희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종종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아버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정말 명절 때 빼고는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요. 둘 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하루 쉬는 날도 없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서도 형제들이나 아버님을 위해 뭔가 베푸는 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들도 그 모양인데 왜 막내인 저희한테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막내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에게 좀 무심한 성격인데 저는 며느리니까 안 하면 욕먹잖아요. 의식적으로라도 시아버지 챙기고 남편이 안 간다고 할 때도 억지로 끌고 나가서 시아버지랑 밥 먹고 온 적도 많아요. 아무튼 저는 한다고 했는데 신우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닌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저희 집안일도 하고 아이랑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저보고 이보다 더 어떻게 아버님을 챙기란 말인가 싶었어요. 친아들인 남편도 잘 안 챙기는 걸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게 자식도리를 강요하는 건지. 신우가 제 앞에서 며느리 도리 다 하라고 훈계를 계속하길래 저도 제 남동생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슬슬 듣다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아주버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잘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하라고 강요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제 말에 신우가 더 목소리 높이면서 싸울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없는데 저랑 거의 띠동갑 차이 나는 신우랑 싸우기 싫어서 일단 제가 먼저 화장실 간다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던 제 남동생에게 절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처음 볼 때부터 싸가지 없는 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하더라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텐데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한들 제 친동생에게 제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동생도 당황해서 제 눈치 보고 신우에게 술 그만 드시라고 말리고 그 이야기 들은 저도 화장실 가려다 말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신우가 시어머니처럼 챙겨주셔서 집안의 어른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런 개망나니 같은 사람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 쌍욕은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맞받아 쳤는데 신우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든 추접스러운 욕을 하더니 앞으로 다신 제 얼굴 안 본다면서 화내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신우 가고 나서 남동생도 저도 벙찐 기분이었고 저 때문에 험한 꼴 보게 해서 미안했어요. 동생이 집안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집에 돌아갔고 나중에 남편 왔을 때 신우가 남동생 앞에서 내 욕을 했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엄청 쪽팔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워요. 다른 사람들 사연에서나 듣던 일이 제게 벌어지니까 역시 시자는 시자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무슨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진짜 일하고 우리 애 돌보면서 시아버지에게 할 만큼은 했거든요. 이보다 더 어떻게 신경 쓰고 삽니까? 제게 쌓인 감정이 있었으면 따로 불러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몇 년 동안 꽁에서 속에 담아두다가 하필 제 동생 앞에서 그랬을까 싶어요. 그 뒤로 신우한테 먼저 연락 온 적도 없고 저도 신우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거든요. 평소에 자기 누나나 형에게 연락 잘 안 하는 남편인데 제 이야기 듣고 황당해서 신우한테 전화 걸어서 따졌어요.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가장 집안에 늦게 들어온 막내 며느리인데 너무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한다네요.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호라비가 되면 합가해서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다면서 저희 남편 보고 너가 와이프한테 우냐우냐 하니까 자기한테도 대들고 시댁 위할 줄은 모른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진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결국 합가 이야기가 목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자기가 아버님 뒷바라지 계속하기도 싫고 아주버님에게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사람이니까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저를 달달 볶아서 아버님 모시고 살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멀쩡한 집안 장남 놔두고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집도 있습니까? 남편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신우랑 싸우고 결국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효도할 테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앞으로 자기 누나랑 절대 연락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름 집안의 어른 역할 하려고 하길래 솔직히 신우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신우랑 한바탕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댁 찾아가서 아버님 모시고 식사하러 나갔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요즘 누나가 이상하다고 자꾸 우리한테 아버님 모시고 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집안 효도는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다닌다 했더니 아버님이 밥 먹다 말고 니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냐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안 그래도 신우가 요즘 들어 아버님에게 오빠는 무뚝뚝하고 그나마 막내가 살까우니까 같이 살면 막내네 집에서 사는 게 낫겠지 라는 소리를 했답니다. 아버님은 절대 자식들에게 피해줄 생각도 없고 지금은 기력도 있으니 이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나중에 늙고 몸이 아프면 실버타운 같은 곳 들어갈 생각이시래요. 왜 자기가 돈도 있는데 자식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하냐면서 자기는 절대 신우에게 먼저 니들이랑 살고 싶다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으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정 자식이랑 살면 장남이랑 맏며느리 놔두고 왜 앞길 창창한 막내 집에서 살겠냐고. 걔도 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닌다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반찬 해다주고 집에 와서 집안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뭐 하나 가져오면 생색을 그렇게 낸다면서 아버님도 신우가 피곤하답니다. 아버님도 집안일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시고 식사 끝나면 바로 설거지하시고 청소기 세탁기 다 돌릴 줄 아는데 3일에 한 번씩 신우가 찾아와서 청소 검사하고 잔소리한다고 아버님이 더 열을 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가 하는 말 다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는 지금처럼 가끔 와서 손주 얼굴 보여주고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된다면서 잘하고 있으니 괜한 마음 쓰지 말라셨어요. 사돈 집안 남동생 앞에서 술 처먹고 추태 부린 건 아버님이 신우 대신 사과하시며 다음에 신우 만나면 다신 그딴 짓 못하게 홍구멍을 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버님 이야기 듣고 집으로 오는데 그제서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되더라고요. 괜히 신우가 혼자 오버하면서 만만한 저희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신우 전화번호 차단해버렸고 자기도 앞으로 신우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혼자 계신 아버님 챙겨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신우에게 고마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본인 행동 자기가 깎아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집안마다 각자 사정이 있고 자기들 상황되는 선에서 효도를 하는 거지. 직장 다니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맨날 찾아뵙고 반찬해서 만들어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멀쩡히 큰 아주버님이 계신데 왜 저희 보고 아버님 모시고 살라 합니까? 이제 신우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서로 답답할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겠네요. 한 번만 더 선 넘는 짓 하면 남편까지 연 끊고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